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4일째 아주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 시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힘조차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고요. 물론 외국인의 외국 매도가 어제와 오늘 뭐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외국인 매도가 싸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약간의 어떤 차이가 종목별로도 있고요. 오늘 투신 같은 경우 코스닥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국내 투자주 중에서도 소위 금융 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증권사라고 그러는데요. 그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출회되고 있다는 것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상품이요, 증권사 상품, 금융 투자가 오히려 좀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코스피랑 코스닥 구분 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좀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승환 대표. 네, 시장에 대한 부분 변동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변동성 자체가 4%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3.3% 대폭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에 대한 쪽이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 어제 미국 시장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네. 그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되는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급락 자체가 네. 지금 그 중국 바다 건너 불구경인 줄 알았더니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전 세계 시장을 또 끌어들이는 네. 재료에 대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10가지가 넘는 지금 보게 되면 증시부양책에 대한 쪽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 아직까지 약발이 먹히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조정 자체가 뭐 어떤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 그 소비 감소로 전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감이 네. 시장에서의 어떤 조정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중국 상해 시장 3%대의 조정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마진콜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개파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개파락이 7% 가까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됐고요. 그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 넘게 개파락이 진행이 됐고 오늘도 마이너스 2%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파락에 대한 쪽을 놓고 보게 되면은 마진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마진콜에 대한 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개파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또 하나 그렇게 또 볼 수 없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1,400개 종목이 또 거래 정지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 제도인데요. 중국은 뭐 알아서 스스로 거래 정지시켜달라 그런 또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네. 예. 거래 정지를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지금 그 거래 정지에 대한 쪽을 신청을 했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쪽 지금 뭐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한번 일단 틀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아무래도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은 지금 아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번 주 12일 이 부분을 해서 이제 그 어떤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12일 때까지 해결을 찾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요, 오늘 저희야 뭐 저희 의견을 다 드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주워 듣고 저희가 이제 나름 정리만 해야 되는 정도인데요. 저희의 의견, 저희의 이거는 이제 딱 한 종목이라는 팟캐스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한 시간에 시황 위주로만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저께 이미 녹음에 올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좀 어떻게 보는지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그거 좀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 보는 거 좀 보여주시면요. 그걸 통하면 저 자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제 의견에 불과한데요. 주식이라는 서너 가지의 요인의 팩터가 있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시황이라는 거, 글로벌 시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때가 있고요. 또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업종에 대한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이게 중요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까지 아니면 정말 뉴스에 대한 모멘텀 이런 4대까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지금 판단은 중요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계속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다, 뭐다, 화장품이다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보다는 시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외국인이 왜 파는지 그걸 아우르는 글로벌 시황관이 어떤지 그거가 가장 중요한데 어저께 그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한 게 있으니까 혹시 시간 내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느냐. 물론 제 개인 생각일 뿐이고 저희 출연자 우리 이승원 대표 그리고 강준일 위원도 거기 출연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나왔던 김성 과장 4명의 목소리가 나름 뭐 일치되는 의견은 아니지만 각자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팟캐스트 이런 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구글 플레이 화면을 한번 공유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제 팟빵이라고 이렇게 설치. 이거 자기 화면에 지금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팟빵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구글 이 플레이나 팟빵 앱을 iOS나 설치를 하시게 아이튠즈나 네네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설치하신 후에 설치를 이제 하셔가지고 딱 네.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그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상단부를 누르시고 네.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두남자 쇼나 네. 아니면 딱 TV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TV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네. 이게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하고 있는 게 나오고 되고요. 네. 이학령 딱한 종목이나 네. 이 두남자 쇼 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밑에 하단부에다가 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기에다가 이제 뭐 후기를 써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해서 다 어저께 저를 비판하셨던 분은 그 관리자에서 삭제됐어. 그래요? 저희는 디스크를 하나 저희는 한 번도 이제 삭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셨나 봐요. 네.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돼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셔서 네. 와이파이에서 이제 받으시게 되면 네. 이제 이게 그 저게 아니니까 LTE네 지금 여기. 네네. 네. 와이파이 모드에서 LTE에 다운로드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네, 그래서 받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성훈 네. 대표가. 지금 이분 교수님이시죠. 네. 진중한 교수님. 네. 우리 진중한 교수님을 모시고 네. 이번 이슈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죠? 손대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대상 교수님 아닌데 유호성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피디님이 손대상 교수님이라고 불러달래요. 왜요? 몰라. 유호성 교수 실명을 불러드려야죠. 아니, 필명을 불러달라고. 또 얘기. 왜? 뭐 관리자 쪽에서 보십시오. 네. 관리자 쪽에서 얘기하시니 우리 들어야지. 따지지 마. 그래도 네. 실명을 써야죠. 교수님이면. 필명은 손대상, 본명은 유호성 네. 교수. 네. 그렇죠. 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정식으로 교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이름을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네. 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열린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 열린사이버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저희가 특임 교수로 네. 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8월 말부터 첫 주부터 강의가 들어가니까 좀 나중에 또 분위기 좋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식으로 지금 이 교수와 이 교수 그리고 네, 네. 유 교수 네. 3명의 교수가 진행하는 품격 높은 방송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품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려워 갖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최근의 시장이 사실은 펀더멘탈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사실은 펀더멘탈보다는 센치멘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게 결국은 펀더멘탈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주간 섹터라고 하면 뭐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에 네. 조금 기대가 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로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네. 너무 올린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가 잘 들릴 줄 알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은 사실은 소비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작년 4월, 5월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 5월 같은 경우는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의 반사이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손해보험 업종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이익이 3년 내에 최대를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확인을 좀 하시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5개사죠. 5개사의 분기별 순이익이 이번에 571 이렇게 수치를 좀 기록을 합니다. 정확히는 5,710억 정도의 수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실적이 그만큼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메르스로 인해서 사실은 돌아다니는 인구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를 이끌고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시 사고의 위험률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네. 그게 이제 다 순이익으로서 매출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나일론 환자라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 병원 자체가 이제 뭐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나일론 환자가 또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효과를 좀 발행하다 보니까 네.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 보험의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네. 뭐 작년부터 이제 자동차 보험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장률이 향후 지속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네. 서민경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는 되겠지만 네. 손해보험 업체 측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호재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올해 1월달에 그 천막이죠. 네. 그 야영장에서 불이 나갖고 그러니까 네. 너무 아쉬운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 보험이 또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누군가를 좀 돕기 위해서 국민 성금을 모아갖고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야영장이라든가 혹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네. 손해보험 의무를 좀 가입을 무조건 의무화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보험 가격, 그다음에 상품 자율권 확대를 실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10년 동안 보험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조가 복잡해 갖고 자율권을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장 확대에 따른 자율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기간에 진행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로서는 확실히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서의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손보사 5개 분기별 순이익 추이입니다. 뭐 이번에 2015년 2분기에 보게 되면은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평균 그 자동차 고속도로 운임하는 그런 평균이 예전에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85에서 83 정도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차량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차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까 네. 뭐 전분기 대비해서 교통사고량의 거의 한 10%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였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기 순이익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자동차 보험 경과보험료 연간 성장률 추이입니다. 뭐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6사 합계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뭐 LI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LIG가 아니라 이제 KB로 넘어가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2분기에 실적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 보험 손해율. 네. 뭐 보통적으로 5월달, 6월달에 손해율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겨울이면은 좀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개가 많이 낀다라거나 혹은 빙판길에 사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도 역시 서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순이익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비용을 덜 주다 보니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율 증가율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합산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결국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답은 나와요.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손해액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과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차익으로 남는다라는 그러니까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실적적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1위 보험사보다는 2위, 3위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주가폭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 그런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5년 동안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역시 뭐 손보사 같은 경우는 또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 쪽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저금리를 이어갈 때는 1위 업종이 크게 좀 상승하는 2, 3, 4위 업종보다는 뭐 주가 상승률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혹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1위보다는 2, 3위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급등이 삼성 화재보다 급등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향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네. 메르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을 좀 반복해 왔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뭐 2, 3위 평균 2에서 4위까지의 평균을 확인해 보면 삼성화재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하반기에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IMF에서는 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지금 미국 보험 PBR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뭐 가장 바닥 수준에 보이고 있고 이제부터 금리 인상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보험뿐만이 아니라요. 국내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는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보험주 PBR 같은 경우는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하게 되면 역시 주가도 역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네. 측면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펀더멘탈에 대한 영향을 좀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말씀을 해드렸듯이 센치멘탈 쪽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측면을 좀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보험주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서 보험에 대한 손해보험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손해보험주는 별로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성훈 네. 대표는 보험주에 대해서 코멘트할 거 혹시 있어요? 보험주는 뭐 금리가 일단 올라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섹터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캐스처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섹터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쪽에 이렇게 되게 불확실할 때 한 번쯤은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런 네네. 생각이 들고 있고 IMF에서도 어제 권고를 했죠. 미국 네. 금리 인상식을 내년 하반기로 미뤄라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전 모르는데 네. 오늘 그런 얘기 하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그 FMC 미닛, 그러니까 FMC 의사락연을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네. 그 다른 거 다 뭐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금리 인상이 역시 그 자기네 워낙 타겟했던 거. 옐런 의장이 가장 중시하는 고용 시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시거든요. 네. 2% 뭐 목표 이런 것들. 그럴 때 금리 안내는데 그게 약간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다. 가 일단은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FMC 말이 나왔기 때문에 FMC 의사락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가 최근 2주에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리스 문제랑 중국 문제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려는 있었지만 결과는 최근 2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FMC 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로 정하셨어요? 네. 어제인가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요? 시장이 급락이 계속 나왔는데 웃고 있던 상품이 하나가 있었다. 상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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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버스에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은
인버스 ETF 상품입니다. ETF 상품인데요. 하락할 때 주식은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 베팅을 할 때 올라갈 때만 베팅하는데 하락할 때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왔고요. 네네. ETN에 대한 종목을 좀 얘기를 ETN? 네. 예. 상장 지수 증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N자가 노트라고 해서 채권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네. 상장 지수 증권으로서의 역할을 ETF랑 뭐가 다르죠? ETF와 다른 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직접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보면서 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장 지수 증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ETF의 동생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네. 동생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ETF 같은 경우는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개념은 운용사가 운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ETN의 경우는 발행사가 직접 발행을 합니다. 뭐 악재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발행사가 파산이 나게 되면 손실을 뭐 이제 다 마이너스 100%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당국에서도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량한 그런 증권사만 이런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수 연동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상품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주식을 해야지만 뭐 애플이라든가 혹은 그 외의 종목들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네.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뭐 외환 같은 경우는 NDF 같은 그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다양한 상품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자재나 혹은 뭐 금 같은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함을 할 수 있고요. 유럽 증시라든가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상품군으로서 만들어 놨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N 같은 경우도 역시 세금적인 부분이 훨씬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덜 낸다라는 거겠죠. 근데 ETN 역시 동일하게 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이 ETF와는 다르게 좀 쉽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산 투자. 사실은 10개, 5개냐, 10개냐 이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그냥 뭐 투자를 하는데, ETN 같은 경우는 10개의 상품 구성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의 형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수익이 날 때는 덜 나요. 중수익이라는 얘기죠. 네. 하지만 리스크 같은 경우 중위험으로서의 구성을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말씀을 해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ETF도 역시 실시간으로 뭐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네. ETN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ETN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노트, 즉 채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이제 세금을 내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보유 채권자니까. 네. 예.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고 그 네. 중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거래가 잘 되나요? 그건 또 정도의? 계속 네. 얘기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따가 거래량까지 다 제가 네.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ETN 같은 경우는 5종목, ETF 같은 경우는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뭐,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률 구성하기에는 수익률을 우리가 직접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ETN 같은 경우는 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경쟁 영역 같은 경우는 좀 밑에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한 부분을 또 ETN만을 갖고 있는 장점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은 ETN 교육이 금감원 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메르스가 터지게 되면서 네. 이거를 이제 9월 달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ETN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10개 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네. 10개 종목이 상장되면서 사실은 돈도 많지 않았어요. 네. 돈도 많지 않았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익률이 난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거의 뭐 10,000배까지
만 배까지 만 배요? 늘어나는 예. 네.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은 갖고 있는데 주식만으로 사실은 네. 저금리 시대에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ETN 같은 간접 투자도 역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ETN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이학영 전문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네. 해외 ETF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해외 거도 있고 국내 거도 관심 많죠. 네, 네. 그렇게 많으신데 네. 국내에서는 사실은 주식 제외하고는 간접 투자로 많이 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ETN 같은 경우 간접 상품으로 될 수가 있고 상품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10개, 10개로서 처음에 상장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 26개까지 또 늘어났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 26개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1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될 것이다, ETN 나도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뭐 경제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어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뭐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네. 달러를 사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안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서 금 ETF 같은 경우는 대체 수단으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을까, 네. 혹은 적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ETF의 경우도 LP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큰 호가를 뭐 벌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주지는 않겠지만, 네. 어떻게든 LP라는 구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적정 가격에서 매매를 할 때 누군가 안 사준다라고 한다면 LP 쪽에서 사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옥토, 빅, 볼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볼이라는 게 볼륨인데 거래량이 큰 그런 종목 10개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28.59%의 수익률이 났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화장품주가 좀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평균 거래량이 사실은 뭐 수익이 났던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든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국내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떨어지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크게 떨어져도 한 4% 정도 떨어지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역시 중국 인버스라고 해서 그쪽 관련 ETN이 있어요. ETN이 있고, 그 다음에 유로 쪽에서도 ETN이 있습니다. 네. 인버스.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섹터 ETF도 역시 있겠지만 ETN 같은 경우도 중위험, 중수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간접 투자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네.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ETN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시장의 하나의 대비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TN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도 잘 몰랐던 분야인데요. 상당히 이제 개인분들도 쉽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얼마 전에 저도 거래소에 지나다 본 적은 있는데 네네.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걸 받아서 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아직은 거래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잘 좀 연구해 두시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더 배울 게 계시면 좀 알아두시면 아마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개인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유일한 실제 방법은 실제로 보면 주식을 파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한다 그러면 활용한다로서 보면 리스크 해지의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가격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유동성에도 상당히 큰 문제를 없다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그 교수님 얘기하는 거 중에 여기 게시판에 올린 것 중에 몇 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코멘트하고 나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분 남은 시간은 요 코너랑 같은 매금이기 때문에 레포트를 같이 하면서 엮어서 바로 하는 게 아마 저희 진행한 내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런 걸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참치주 왜 올라가나? 이런 참치주. 예, 근데 이거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시간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링크도 다 클릭을 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여기서도 잠깐 코멘트 하려다가 뭐 맞지도 않거나 안 했는데 슈퍼 엘니뇨가 있어요. 슈퍼 엘니뇨요. 그래서 이성훈 대표도 참치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슈퍼 엘니뇨가 되면 슈퍼 엘니뇨라는 게 이제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한 그 레포트가 일본의 레포트가 있는데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참치 어획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도요. 참치 올해 호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좀 받을 거다.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이거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 라고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못한 건데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오늘 이 얘기는 워낙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OCI가 좀 올라가죠. 네네. OCI 올라가고요. 하나케미칼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OCI는요. 국내 자기네 기업에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OCI 머티 팔고 이런 거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폴리시리콘이 약간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건 저는 안 맞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요. 지금 보면 이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1년 반밖에 안 실제로 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죠. 내년 들어가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대선이거든요. 완전히요. 1년 내내 하는데 내년 11월에 이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네. 오바마 케어로 오바마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뭐 할 게 없냐 해갖고요. 두 가지가 노리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나오잖아요. New plan will fund solar energy for low income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솔라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동네마다 어려운 빈민층에 이거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패널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랑 엮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테슬라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에너지팩. 그런 같은 거랑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뉴스를 보면 인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인도는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월 달에 SU니, 선 에디슨이 5,000개의 소형 그 발전소를 짓겠다고, 그게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MOU를 맺은 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리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시 한번 뉴스에 갖고 그래서 태양광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간다를 떠나서 그런 뉴스거리 있다라는 정도. 일단 그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이거는 약간 우리 시장에 이제 약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서도 제가 한 4, 5개월 전 중국에도 뭐라 그래? 인민해방군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네네. 예, 정확한 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사람을 줄인다는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줄인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우주항공주가 뭐 괜찮은데 항공 부대도 신설은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보시면은요. 미국 있죠. 미국이요. 군대를 4만 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네. 4만 명을 줄이고요. 더구나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보면 국방부세를 민간인도 대규모 구조조정 하는데요. 이게 구조조정이랑 맞물려서 뭐가 들어가냐면 어저께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죠. 로봇, 그죠? 네. 로봇이라든가 드론 이런 거 어저께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이성원 대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게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군수의 어떤 뭐라 그러죠? 국방력을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줄이지만 결국 국방력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국방 관련주가 뜰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방 관련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죠? 군수산업.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트렌드가 이걸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군수산업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 저는 노스럽을 얘기 많이 했고요. ABA라고 있어요. 에비언 뭘 해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드론 하도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저께 이성원 대표가 또 로봇도 아주 좋은 관점이거든요. 지금요.
뭐 갈수록 사람이 싸우기 힘든 거 로봇과 싸우라는 거잖아요. 쉽게 네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슈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네. 지난번에 이제 엘니뇨 안 그래도 이제 그 출장 가셨을 때 네. 엘니뇨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그때 이제 그 화면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참치에 대한 쪽은 아니고 네. 광물하고 이 농산물 아, 그것도 영양 예, 그 예, 얘기를 예.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엘니뇨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 이제 그 광산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엘니뇨가 미치는 영향에서 얼마나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쪽이 네.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광산 제대로 채굴을 못 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뭐 그 철 말고 그러니까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늘 니켈 가격에 대한 쪽이 올라온다. 이 엘니뇨 지역에 대한 쪽에서 니켈 광산에 대한 쪽이 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네네. 니켈 가격이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네. 이제 그때도 기대감만으로 그때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작년에도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네. 얘기했더니 네. 결코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다. 아, 예, 얘기를 맞아요. 예, 예, 들었었고요. 예, 예,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라니냐가 이제 엘니뇨가 아닌 라니냐가 발생을 반대. 하게 되면 예, 예. 반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농산물에 대한 수급 불황이 가중된다. 그래서 엘니뇨 때는 농산물 쪽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엘니뇨의 경우에는 이제 금속 쪽을 봐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보고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네. 그 이성 대표도 제가 없을 때 얘기했고 전전님이 네네. 얘기했다시피요. 그거 제가 하나만 더 말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 하고 싶은 얘기하면 엘니뇨에 대해서 의견은 엘니뇨 때문에 농산물이 어떻다, 광산물이 어떻다는 것은 5대5로 보시면 돼요. 국내 증권사도 5대5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았죠. 뭔 상관이요? 하는 사람이 5분, 10명 중에 5분은 뭔 소리예요? 농산물 가격 큰일 나고, 커머더티 가격들 큰일 날 수 있다는 사람이 반이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 없는데, 일치하는 숫자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니뇨가 되면 참치가 많이 잡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팩트입니다. 주가는 모르겠는데 팩트 자체는 그래서 그거 갖고 참치를 얘기하는 그래서 일본의 그런 관련주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까지는 팩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게 워낙 큰 주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대세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궁금하신 분이 계셔갖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오늘 뉴스거리가 있어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만 더 보고 나서 코스닥 얘기 좀 하겠는데요. 오늘 제게 우리 피디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한 번만 더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대한항공이 사실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차인트인데 블락들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내려가니까 항공주가 된다는 얘기 하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올 초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비용 항공사가 하와이 간다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날짜가 나왔어요. 금년 12월 10며칠부터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세일하는데요. 하와이 53만 원에 갑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이게 세일 기간에서 가격이 낮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350석짜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저비용 항공사가 뜨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와이 한 8시간, 9시간 가거든요? 제가 정확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8시간 갈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우리나라에서 호주 간다는 얘기고요. 맘만 먹으면 뉴욕도 간다는 얘기고요. 맘만 먹으면 유럽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대형 항공사들이 갈수록 어려질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 논란이 많은데요. 대구증권 얘기 좀 해주세요. 코스닥 전에 어저께 제가 하나 그 단위를 착각해갖고 어저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트릴리언? 네. 네. 트릴리언이 맞긴 맞는데 네, 네. 그 조 N이죠. 네. 1조 N이잖아요. 네, 네. 1조 N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조 원입니다. 네, 네. 네, 9조 원인데 제가 9천조인가? 막 이래 900조인가? 막 이렇게 네, 네. 헷갈렸는데 네. 안 그래도 국내 보고서 중에서 하나대투에서 시세이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6월 달에 한번 네. 썼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시세이도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1조 N, 네. 지금 1.1조 지금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한 9조, 한 10조 정도 한다. 시세이도 근데 시세이도가 10조가 언더면은 사실 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시세이도가 10조면은.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시가총액에 대한 쪽이 싸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카우는 더 커요. 네, 그 네. 카우는 뭐 지금 보게 그럼 다음에 되면 1.5배 될 30조 겁니다. 정도 네, 되니까 네, 네. 지금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거 쭉 보니까 네. 시세이도를 사면 안 되고 네. 보니까 로레알을 사야 돼. 아, 로레알? 네, 네, 왜냐하면 로레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이도는 2011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쪽이 네.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한국 관광객에 대한 쪽, 일본 방문객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중국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네. 이제 한국 사람이 여전히 일본에 더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 시세이도가 9조. 네. 그
그죠? 구조인데 지금 보게 되면 PER 배수로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에서 60배 시세이도가 네. 그다음에 가오 네. 그 화왕이죠. 네, 얘가 화왕. 이제 30배. 네. 네, 고세가 35배. 네. 아모레가 지금 22조잖아요. 네. 아모레가 38배니까 네. 아모레가 안 비싸 보이고 오히려 로레알이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얘가 지금 100조지만 106조 정도에 대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더 싸 보이는 이런 상황이 네, 거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엄청 싸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 네. 어제 오늘 말씀드린 건 모멘텀이다. 네, 모멘텀이죠. 네, 모멘텀이 네. 지금 일본에 쏠려 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아까 어떤 분은 이제 저비항공에서 그 작은 비행기 어떻게 하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대한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거는 보잉 기준 737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석 뭐 언제 날인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요번에 들어가는 거가 777이 들어갑니다. 777 라인. 그래서 355석짜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 오해 혹시 있으시면 그런 게 팩트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우증권은 레포트가 아주 놀란 네. 거예요. 그 얘기 좀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대우증권은 코스닥이 대우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코스닥이 네. 버블인가 아닌가. 네. 일단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그 보고서인데 결론은 이제 정상적인 레벨이다. 네. 정상적인 레벨이라고 네.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증권사에서는 코스닥이 역사적 최고가의 그 PR 배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우에서는 정상적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근거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먼저 가고 코스닥이 따라가는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네. 코스닥 상승 흐름에 나스닥이 상승한다라면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닥에 대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코스닥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네.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증가하는 형태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네.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고정된 상태에서 매출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매출도 느는데 영업이익률도 늘어나는 이제 그럼 그런 좋은 거죠.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겠고 PR 배수가 19.9배인데 19.9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코스닥 평균 PR이 16.5배였고 네. PER 배수가 2.3배였는데 네. 과거 고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제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제외하고 나서 평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말이 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묻지마 전국적인 투자, 전 국민에 투자했던 거잖아요. 묻지마 투자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제외하고서 나머지 구간에서 01년도부터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어쨌든 간에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비율, 시가총액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도 1.1배 수준이니까 네. 과거에는 3.7배 수준까지 상승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2000년도를 자꾸 들먹이는 거는 그러니까 슈퍼 버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이런 측건인데 그러니까 슈퍼 버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쌀진 모르겠으나 이것이 슈퍼 버블이냐라는 측면에서는 2000년도와 같은 슈퍼 버블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놓고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금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금리 수준이 그때는 8, 9%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2%대 2%도 안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때의 PER 배수와 지금 PER 배수가 같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 많이 얘기죠. 다르죠. 네, 그래서 느끼는 심리 자체가 많이 다르죠. 예,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코스트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PR은 더 받아도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저도 약간 코멘트를 드리면 저 레포트에 그리고 네. 또 하나인데 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스닥은 3년 동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못 올라간 걸 1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코스닥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네.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미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코스닥은 하나도 못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올해부터 이거를 따라잡고 있어서 이때 같은 그 99년도, 2000년도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네. 저도 뭐 그 주장에 동의 안 한다를 떠나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얘기 나오지만 지금 코스닥이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글로벌 환경. 네? 그래서 한쪽으로 좀 쏠림이 있다. 그래서 제 의견이고 뭐 틀리면 할 수 없지만 어제 부분은 어저께 딱 한 종목에서 많이 제가 의견을 드렸겠고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린 거 도대체 외국인이 왜 파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딴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자.
네, 그래서 그 얘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려서 뻔했고 대우증권의 오늘 의견도 참고하셔서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좀 더 다른 전문가님 모시고 좀 다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서부장님 나오시는 날이죠? 네네. 네, 서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판단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